최근 구독자분들에게 제보받은 식당 중 아주 흥미로운 곳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마카세인데 무한 리필이 된다. 게다가 가격도 5만원이라 오마카세 구성만 괜찮게 나온다면 가성비가 정말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회사랑이 직접 찾아가 보았습니다. 과연 무한 리필이 되는 오마카세는 가성비가 정말 좋을지, 그리고 그 맛은 어떨지 꼼꼼하게 리뷰해 보았으니 그 자세한 이야기는 영상을 통해 보시죠. 오늘 제가 찾아간 곳은 제주시 아라 1동에 위치한 스시 오타루입니다. 이곳은 제주의 주요 관광지보다는 거주지 인근에 위치해 있어 관광객보다는 동네 분들이 많이 찾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겉으로 보기엔 동네에 하나씩 있는 판초밥집 같지만 판초밥은 포장만 되고 안에서는 오마카세 코스만 이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궁금해지는 오늘의 식당, 얼른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실내는 다음과 같이 니은자 바 테이블과 별도의 4인 테이블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날 혼자 방문해서 바 테이블에 앉았고요. 주문을 하기 위해 메뉴를 봤는데 오마카세 메뉴가 3가지나 있었어요. 가격은 각각 45,000원, 5만원, 85,000원으로 35,000원은 무한리필이 안되고 초밥과 숙성회가 나오는 구성, 5만원은 35,000원 구성에서 숙성회 몇 가지가 추가되고 무한리필이 되는 구성, 마지막으로 85,000원은 더 좋은 구성이 나오는데 무한리필까지 된다고 합니다. 저는 85,000원과 5만원 좀 고민하다가 가장 인기가 많다는 5만원 사시미 오마카세를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1부, 2부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아서 제한시간이 따로 없다고 하니 참고해서 예약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주문을 마치고 잠시 후 식전 음식으로 단호박 크림 스프가 나왔어요. 이 스프는 적당히 온기가 있고 크림의 부드러움 속에 은근한 단맛이 느껴졌지만 단호박의 캐릭터가 크게 두드러지진 않았습니다. 그저 우리가 흔히 즐기는 크림 스프 맛에 가깝다고 해야 할까요? 특별함이 드러나는 스프는 아니라서 이는 가볍게 맛보며 다음 음식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렇게 스프를 먹던 중 음식에 곁들여 먹을 초생강, 락교, 조미생 와사비, 레몬 소금이 준비되었고요. 여기에 추가로 수제 피클과 열무김치도 제공되었습니다. 이런 예상 밖의 음식을 보니까 이곳의 오마카세는 기존에 정형화된 초밥 오마카세와는 달리 그 분위기나 구성이 약간씩은 다를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기본 차림이 준비된 후 다음 음식이 나왔습니다. 바로 찐 문어. 문어는 폰즈 소스를 곁들여 제공되었고요. 얘는 폰즈 소스에 푹 적셔서 맛보았습니다. 일단 문어의 식감이 연한 편은 아니었어요. 묵직하면서도 적당히 쫄깃하다고 해야 할까요? 그리고 맛은 문어 특유의 담백함과 적당한 짠맛이 있는데 이게 폰즈 소스의 새콤함과 잘 어울려 개인적으로 맛의 조화가 좋다고 보았습니다. 술과 함께 먹는다면 이 문어는 몇 차례 리필해서 먹고 싶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다음 요리가 나왔습니다. 바로 찐 전복. 찐 전복은 전복 내장과 크림, 버터를 넣고 만든 개우 소스와 초밥이 함께 제공되었습니다. 일단 찐 전복은 따로 양념에 찍지 않고 먹어봤는데요. 전복의 식감은 연하고 부드럽지만 가열한 페류가 가지는 특유의 쫄깃함도 살짝 묻어나 찐 전복으로서 그 식감은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전복 내장에 짙은 내음이 전복살이 옅게 배어있는데 이 내음이 전복 맛을 한층 더 올려주는 것 같았고요. 그리고 개우 소스의 맛은 달달하기보단 짭짤한 편이었는데 생크림과 버터의 유지방으로 인해 감칠맛 강한 치즈가 들어간 듯한 느낌이 들기도 했습니다. 이 소스는 전복과 먹어도 좋고 밥과 먹었을 때에도 그 맛이 좋아서 이 역시 또 리필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게 나온 음식을 다 맛보고 드디어 숙성회와 초밥이 나올 차례입니다. 이날 준비된 횟감은 농어, 참돔, 금태, 고등어, 삼치, 연어, 참다랑어, 뱃살, 단새우가 있었으며 회는 전체적으로 꽤 숙성이 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여쭤보니까 선어를 주로 사용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선어라고 해서 무조건 식감이 무르고 부드러운 건 아닙니다. 이날의 경우 고등어와 삼치는 숙성이 많이 된 건 아니었고 농어와 참돔만 숙성이 꽤 진행되어 상당히 부드러운 식감을 자랑했습니다. 이날 숙성회가 제공된 순서는 농어 2점, 참돔 뱃살 2점, 고등어 2점, 삼치 2점, 금태 2점, 단새우 1점, 참다랑어 뱃살 스테이크 1점 이렇게 나왔으며 2점 중 1점은 대부분 불로 살짝 익혀서 제공해 주셨는데요. 횟감의 종류가 엄청 다채로운 건 아니었지만 1점을 익히고 소금에 찍어 먹는 걸 권유해 줌으로써 종류 대비 비교적 다채로운 맛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각 회의 특징을 간단하게 짚고 가자면 농어는 숙성이 많이 되어 기존의 묵직한 식감은 없고 부드러움과 담백함만을 주는 게 상당히 가벼운 느낌을 받았고요. 참돔 역시 비슷하게 부드러웠지만 부드러운 살과 뱃살이 지닌 지방이 입안에서 눈 녹듯 퍼져 개인적으로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고등어는 초절임을 가볍게 진행하여 생 고등어를 먹는 것과 크게 다를 것 없는 맛이었으며 비린내도 전혀 느껴지지 않아 고등어 초절임 초심자분들도 맛있게 드시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리고 삼치는 토치로 살짝 익힌 후 양파 절임과 함께 주셨는데 양파의 알싸함과 아삭함, 절임 소스의 단맛, 초맛, 짠맛이 삼치와 너무 잘 어울려 크게 호불호 없는 맛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금태도 불로 살짝 익혀서 주셨는데요. 이날 금태는 선도가
풍도가 좋아서 연한 육질이 어느 정도 느껴지고 불에다 더욱 부각된 고소함이 입안에서 부드럽게 퍼지는 게 좋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먹은 단새우는 이름 그대로 단맛과 녹진한 질감을 기분 좋게 전해주었고요. 마지막으로 제공된 참다랑어 뱃살 스테이크는 기름진 부위이지만 와사비를 곁들여 느끼하지 않고 비린맛도 크게 두드러지지 않아 참치가 지닌 기름짐을 색다르게 즐길 수 있어 만족스럽게 먹었습니다. 그렇게 회를 다 먹고 나니 이제 초밥을 먹을 차례입니다. 초밥이 제공된 순서는 농어초밥, 참돔초밥, 연어초밥, 금태초밥, 고등어초밥, 삼치초밥, 단새우초밥, 고등어 봉초밥, 참다랑어 중뱃살 초밥, 성게를 얹은 참다랑어 뱃살 김초밥 다음과 같이 나왔으며 앞서 먹은 숙성의 구성을 초밥으로 즐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곳의 초밥 양념은 단맛, 짠맛, 신맛이 고루 있지만 생각보다 단맛이 많이 느껴지지 않았고요. 밥의 양 또한 많지 않고 오히려 적은 편이었습니다. 이런 밥의 양은 밸런스와는 별개로 리필이 무한으로 가능한 코스라는 점에서 나름의 배려를 한 게 아닐까 싶었고요. 그럼 제가 맛본 초밥들도 간단하게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농어초밥은 초된장 소스가 곁들여져 있는데요. 이 초된장은 새콤하면서 일본 된장 특유의 구수함 그리고 단맛을 더해주어 다소 담백했던 농어초밥을 보다 화려하게 만들어주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먹은 참돔초밥은 안에 쪽파를 넣어 쪽파의 음이 은은하게 어우러지는 게 좋았고요. 연어초밥은 홀스레디시에 케이퍼를 얹었는데 이건 홀스레디시와 케이퍼의 캐릭터가 너무 강해서 초밥으로서 살짝 안 어울린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고등어초밥은 쪽파와 초생강을 갈은 양념을 얹었는데 생각보다 양념의 간이 약해서 특별하게 맛을 더한 느낌보다는 산뜻함을 더해주는 것 같았어요. 그 다음으로 삼치초밥은 앞서 회로 먹을 때 곁들인 양파절임을 얹어주었는데 이 조합은 초밥으로 즐겨도 역시나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금태초밥은 직접 조리한 아기간을 얹어서 내어주셨는데 아기간이 담백한 편이라 맛에 있어 임팩트를 주진 않았어요. 하지만 기름진 금태에 또 다른 유형의 고소함을 더해주어 나름 별미지 않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단새우는 특유의 단맛과 녹진한 질감이 초밥과 잘 어울렸으며 감태와 함께 제공된 고등어 봉초밥은 껍질 부분을 불로 익혀 기름진 생선 특유의 기분 좋은 냄새와 감태의 단맛이 맛깔스럽게 어우러졌고요. 고등어 봉초밥의 풍성한 맛 다음에 더 풍성한 맛을 지닌 불로 살짝 익힌 참다랑어 뱃살이 제공되어 생선이 줄 수 있는 지방의 고소함으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온 연어알, 성게, 참다랑어 뱃살을 얹은 김초밥은 연어알이 적당한 간과 감칠맛을, 참다랑어 뱃살은 밀도 높은 식감 속의 기름짐을, 성게는 단맛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성게의 단맛이 그렇게 세진 않더라고요. 성게의 수급이 어려운 요즘이라 양질의 성게를 구하기 힘들어서인지 이 부분은 살짝 아쉬웠습니다. 초밥이 끝나고 마무리로 참돔 맑은탕이 나오고 새우튀김, 참조기가 제공되었는데요. 왜 참조기를 내어주시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니까 사장님의 부모님께서 추자도에서 조업을 하시는데 그곳에서 참조기가 많이 잡히고 그 맛이 좋아서 이렇게 마지막에 내어주는 고정 메뉴가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친숙하고 밥상에서 보았던 생선을 이렇게 오마카세 구성해서 만나 그 기분이 참 묘했지만 역시 생선구이로서 참조기의 맛은 정말 좋아서 결과적으로 다른 생선구이보다도 더 만족스럽게 먹었습니다. 그 외에 새우튀김은 무난했고 참돔 맑은탕은 시원하고 깔끔한 게 소고기 묵국의 생선 버전 같다는 생각이 들어 마무리로 먹기에 좋았고요. 이렇게 해서 모든 구성이 끝났습니다. 돌이켜보면 이것저것 많이 먹은 것 같지만 아까 전에 초밥의 밥량이 많지 않아서인지 제가 먹고 싶었던 메뉴를 추가해서 얼마든지 먹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단새우 초밥을 주문했는데 방금 새로 조리한 아기간이 나왔다고 추천해주셔서 아기간도 함께 추가 주문했습니다. 우선 단새우 초밥이 먼저 나왔는데 다음과 같이 연어알을 얹어서 주셨고요. 그 다음으로 나온 아기간은 곱게 갈아서 소스처럼 접시에 담고 농어회를 곁들여서 내어주셨습니다. 보통 무한리필이라고 하면 리필의 음식 퀄리티가 처음 제공된 것보다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곳은 다르더라고요. 단순 음식을 리필해주는 게 아닌 리필을 요청하면 가니쉬를 얹어주거나 좋은 식재료를 추천하여 또 다른 요리로서 내어주는 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렇게 나온 음식을 만족스럽게 먹던 중 이 무한리필 메뉴를 왜 하게 되었는지 궁금해서 사장님께 여쭤봤는데요. 이곳을 찾는 손님 대부분이 회와 초밥을 안주 삼아 술을 먹기 위해 찾는 편인데 코스가 끝났는데도 안주가 부족한 경우가 있어 이런 분들이 편하게 부족한 안주를 추가해서 드시라는 의미로 다음과 같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물론 주류 주문이 필수가 아니라 식사를 양껏 하고 싶은 분이 오셔도 상관없지만 본래의 취지는 안주 무한리필이라고 하기에 고급 초밥을 무제한으로 먹고 싶다라는 분들보다는 일식 요리를 부족함 없이 술과 함께 즐기고 싶은 분들께 더 적합한 식당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로 이곳은 뷔페와 같은 큰 규모의 식당이 아니고 바다 상황에 따라 식재료도 매번 달라지기에 이날 소개한 음식이 전반적으로 괜찮아 보이거나 구성이 달라져도 상관없는 분에 한해서 방문해보는 걸 권해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스시 오타루에서 푸짐하게 음식을 즐겼는데요. 이곳에 대한 한 줄 후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겨운 분위기의 일식 안주, 무한 리필. 식당의 분위기, 음식의 구성을 보았을 때 기존 오마카세와는 다른 느낌이라 파인다이닝과 같은 분위기를 생각하셨던 분들께 추천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대신 조금 더 친숙한 분위기, 그리고 리필했을 때 가성비가 상당히 괜찮다는 점,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참고해서 이용을 고려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안녕.